자,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 두 번째 강의 시작할 건데요. 첫 번째 강의 듣고 오셨죠? 저희 기본 조건에는 8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하고 7번째 조건이죠. 자, 품질 조건부터 포장 조건까지는 어때요? 물품 자체를 가지고 매매 계약을 이제 작성할 때 쓰는 조건이고, 마지막 8번째가 분쟁 해결 조건이었어요. 분쟁 해결 조건은 이제 무역계약이 무역 이행이 마무리될 시점에 만약에 매매 당사자 간에 어떤 불이행이 있을 경우에 어떤 조건으로 해결을 할지에 대해서 정하는 조항이죠. 그래서 기본 조건에는 8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품질 조건이고 수량 조건이고 지금 얘기해드리는 선적 조건이요. 아셨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선적 조건에서 분할 선적과 할부 선적까지 정의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인 환적이 있습니다. 자, 환적은 무역계약에서 이제 무역거래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고요. 보시면은 환적이란 선적항에서 선적된 물품을 최종 목적지로 운송하는 도중에 하나의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여 다른 운송수단으로 재적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분할선적은 여러분 어땠어요? 분할선적은 동일한 운송 방식에서 둘 이상의 운송 수단이었죠. 동일한 운송 방식에서 둘 이상이면 뭐예요? 항공이면 항공, 해상이면 해상, 해서 선박이면 선박, 비행기면 비행기. 그래서 동일한 운송 수단으로 선적을 분할해서 나눠가지고 해서 운송하는 거죠. 근데 환적은 좀 달라요. 뭐냐? 자, 저희가 뉴스 보면은 진짜 대형 선박에 이렇게 컨테이너가 엄청 많이 실어 있잖아요. 자, 물품을 선적해서 가요. 근데 자, 홍콩이나 일본, 대만이나 중국은 우리나라 가깝죠. 그럼 가까우면 환적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직항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지중해나 미국 있죠. 요런 나라는 배로 이동하게 되면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중간에 제3국이 있습니다. 제3국. 우리는 이걸 무역 용어로 환적국이라고 해요. 요 환적국으로 물품을 싣고 가요. 그래서 요거를 제품을 양하합니다. 자, 양하한다는 뜻은 물품을 내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선박에서 물품을 내려요. 그래서 환적국에서 다른 비행기로 물고기 같지만 자, 비행기로 옮겨 실습니다. 요거를 재적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비행기가 미국으로 운송됩니다. 이렇게 해서 운송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 이 선박, 최종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하나의 운송수단에서 이 환적국에서 물품을 양하하여 다른 운송수단으로 재적재해서 운송한다. 요것을 바로 환적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물품이 정말 멀 때, 장거리 운송일 때 환적은 정말 불가피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선박이라고 했을 때 정말 먼 운송만큼 기름이 부족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수리나 이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환적은 기본 베이스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할 선적과 할부 선적과 환적의 차이점을 반드시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매매계약서 상에 이제 환적의 금지 여부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트랜시먼트 이제 allowed or prohibit해서 환적을 허용하거나 금지한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서 작성을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환적은 이런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UCP상에도 환적 규정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특히 19조에서 25조까지는 운송서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UCP 600에서. 하지만 여기서는 환적에 대한 부분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나머지 실제 운송서류에 대한 딥한 얘기는 제가 UCP 조항 가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복합운송서류, 항공, 도로, 철도, 내수로 운송서류를 보시면 환적이란 신용장에 명기된 발송, 수탁, 선적지로부터 어디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과정에서 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여 양하 및 다른 운송수단으로의 재적재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환적이란 신용장에 명기된 발송, 수탁, 또 선적지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 과정 중에 한 운송 수단으로 양화해서 자 보세요. 다른 운송 수단이에요. 다른 운송 수단. 다른 운송 수단으로의 제적제를 말한다. 이해 가셨죠? 보시면 자 복합 운송 서류는 뭐예요? 항공기로도 이용할 수 있고요. 선박, 철도, 도로가 있어요.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게 복합 운송 서류인데 발송 수탁 또는 선적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자 선박이면 선박, 한 운송 수단으로부터 물품을 환적국에서 양화해서 비행기나 철도, 도로 운송 수단으로 제적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UCP 600상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 운송 서류는 물품이 환적될 것이라거나 또는 될 수 있다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게 중요하죠.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환적이 행해질 것이라거나 또는 행해질 수 있다. 요게 이제 동사로 will or may로 나와 있어요. 요런 동사를 사용하면은 인정해줄게. 이거예요. 근데 막 must 있죠. 요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환적이 행해질 것이라거나 또는 행해질 수 있다고 표시하고 있는 운송서류는 수리될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선화증권과 해상화물 운송장인데요. 명칭은 BL하고 에어웨이빌, 씨웨이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물품이 어느 운송수단, 컨테이너, 트레일러 또는 레시선에 선적이 일단 됐어요. 이게 기본 전제예요. 그래서 환적이 두 번째, 행해질 것이라거나 행해질 수 있다고 표시가 됐어요. will or may 이런 동사로 사용되면은 아무리 신용장에서 환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선화증권은 씨웨이빌은 수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에 운송인이 환적할 권리를 유보한다고 명기하고 있는 선화증권상의 조항은 무시된다. 요거는 공통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아시면 되고 자, UCP 600상 운송서류에는 19조부터 25조까지 있다고 했죠. 여기서 환적을 다루지 않는 조항이 두 개가 있어요. 22조와 25조입니다. 여기에서는 환적에 대한 내용이 있다 없다? 없다. 22조는 용성계약부 선화증권. 자, 22조는 용성계약부 선화증권이에요. 이게 뭐냐? 나중에 운송수단 쪽에서 알려드릴 거지만 용선하는 선박이 있어요. 이거는 화주가 선박 자체를 빌려서 운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환적이 이루어지지 않겠어. 왜? 운송인 자체가 화주가 직접 운송을 하기 때문에 환적을 예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적이란 표시가 없고요. 25조는 우편 수령증이 이제 대체적인 건데 여러분들 특송 있죠. 뭐 DHL이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25조. 주로 이제 정말 소량의 물품을 비행기로 빠르게 운송하는 거예요. 그런 건 당연히 환적이 예상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용성계약부 선화증권이나 우편 수령증이나 특송 이런 것들은 환적을 예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까지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기출 보실게요. 2020년 2회에 나왔던 문제예요. 정말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에 어느 조건에 해당하는가? 그래서 all the goods sold 해서 모든 판매된 물품은 shall be shipped, 선적된다. 저는 여기까지만 읽고 선적 조건으로 찍고 넘어갈 거예요. 아셨죠? 자, shipped 선적돼야 된다. 언제? within the time stipulated in each contract. 각각의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반드시 선적이 돼야 됩니다. The date of bills of lading 해서 선화증권의 일자는 taken as a conclusive proof에서 확정적인 증거가 된대요. 어떤? 선화증권의 일자는 선적일자로서의 확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 뜻이죠. 그래서 특별히 약정하지 않는 한 선적항은 매도인의 선택사항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문구도 좀 한번 보시면 되고 이거는 당연히 선적 조건이다.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항상 말하지만 어렵지 않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